안녕하세요, 진했습니다. AMD 르누아르 CPU에 대한 벤치마킹 점수들이 이제 슬슬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벤치마크 사이트에 점수가 공개가 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살짝 기대를 할 만한 정도 수준의 점수들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의 신제품이죠. 10세대 코멘 레이크 하이 퍼포먼스 버전인 i5 10300H, i7 10750H에 대한 벤치마킹 점수도 공개가 많이 됐습니다. 이쯤 되면 이 두 가지 CPU에 대한 성능을 정확하게 한번 비교를 해볼 때가 됐습니다. 그죠? 실제로 2분기가 되면 인텔 10세대 제품, AMD 르누아르 CPU가 장착이 된 제품들이 시장에서 전면전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이 두 제품의 구체적인 스펙을 알아놓고 가면 좋겠죠. 표로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고 가시죠. 먼저 게이밍의 엔트리급 CPU라고 할 수 있는 9세대 i5 9300H와 10세대 i5 10300H 그리고 R5 4600H를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클럭과 부스트 클럭, 코어와 스레드, 시네벤치 R20의 멀티코어 점수와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피직스 점수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세대 i5 9300H부터 한번 보시죠. 베이스 클럭은 2.4GB의 부스트 클럭을 4.1GB까지 올라가는 4개의 코어에 8개의 스레드를 가진 CPU입니다. 시네벤치 멀티코어 점수는 1730점 정도고요.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피직스 점수는 1615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10세대 코멘 레이크 i5 10300H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클럭은 2.5GB의 부스트 클럭이 4.3GB로 약간 성능이 향상이 되었고요. 코어는 동일하게 4개의 코어에 8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네벤치 점수는 1924점, 3D 마크 피직스 점수는 12726점으로 약간 성능의 개선이 있습니다. 다음은 AMD 르누아르 R5 4600H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클럭은 3.0GB로 인텔 CPU에 비해서 약간 높은 반면에 부스트 클럭은 4.0GB로 약간 낮은 편입니다. 6개의 코어에 12개의 스레드를 가진 CPU고요. 시네벤치 멀티코어 점수는 2748점, 3D 마크 피직스 스코어는 17384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어의 개수가 많아서 전반적인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높은 놈이죠. i7 9750H와 10세대 i7 10750H, 르누아르 R7 4800H의 점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7 9750H는 베이스 클럭 2.6GB의 부스트 클럭 4.5GB를 가진 6개의 코어에 12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CPU입니다. 시네벤치 멀티코어 점수는 2653점이고요.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피직스 점수는 15919점입니다. 10세대 코멘 레이크 i7 10750H는 베이스 클럭은 동일하게 2.6GB를 가지고 있고 부스트 클럭은 4.7GB로 약간 높아졌습니다. 동일하게 6개의 코어에 12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CPU고요. 시네벤치는 2872점, 3D 마크는 18276점을 기록했습니다. AMD R7 4800H는 베이스 클럭은 2.9GB로 약간 높고 부스트 클럭은 4.2GB로 약간 낮습니다. 8개의 코어에 16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어서 시네벤치 점수는 3847점을 기록을 했고요. 3D 마크 점수는 21470점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AMD 르누아르 제품군이 약간 더 높은 점수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표로만 봤을 때는 AMD R5 4600H 같은 경우에는 i5랑 비교할 게 아니라 실제로 i7이랑 비교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성능이 차이가 별로 없죠. i7 9750H보다는 성능이 약간 높았고 10세대인 10750H보다는 약간 낮은 성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코어도 6개에 12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벤치마킹 성능은 비슷비슷하게 나왔지만 또 이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인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어 클럭 자체도 약간 높고 부스트 클럭이 더 높기 때문에 게임 성능은 조금 더 인텔이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실제로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이 제품이 실제로 나와서 이거를 비교를 실물로 놓고 해봐야지 조금 더 정확한 비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발열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발열 같은 경우는 AMD 3600X랑 3700X 데스크탑 CPU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본 쿨러를 장착을 하고 풀로드로 했을 때 보통 한 80도 정도 수준을 육박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랑
동일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노트북으로 CPU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발열이나 이런 부분은 비슷할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AMD 루노아르 시리즈 같은 경우도 노트북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쿨링에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로드시 80도 중후반에서 90도 초반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면 또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9세대 커피레이크 자체가 워낙에 또 발열이 심했습니다. 발열 이슈가 있었고, 코멘레이크 같은 경우도 실제로 14나노 공정을 거의 개선이 없이 그대로 코멘레이크로 적용을 하면서 거기다가 부스트 클럭도 좀 더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발열은 조금 더 사실은 이제 뭐 있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제조사들이 각자 쿨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AMD랑 인텔을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아마 AMD 쪽도 발열은 조금 있겠지만 스로틀링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인텔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쿨링을 얼마나 잘해서 얼마나 잘 해결이 될지를 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 제품 둘 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게이밍 CPU인 하이 퍼포먼스 버전이기 때문에 발열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벤치마킹 점수는 AMD 쪽이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그렇지만 실제 사용에 대한 부분은 아직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AMD 르노아르 시리즈와 인텔의 코멘레이크 10세대 H 버전 둘 다 발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신제품이 출시가 된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좋은 일이고요. 제조사가 서로 경쟁을 해서 더 좋은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